안녕하세요. 고3 교육청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맡은 이승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선택 과목이 도입이 된 변화된 내용으로 첫 모의고사를 치르게 되었는데요. 우선 이 강의를 듣는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3이 되어서 또 N수를 선택해서 수능에 대한 본격적인 준비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첫 모의고사를 치르게 되었는데요. 더 중요한 건 앞으로 남은 모의고사겠죠. 앞으로 남은 시험이 더 중요할 텐데 특히 8개월 후에 보는 수능 시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 우리가 수능에 대한 본격적인 학습을 했던 시간보다 앞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시간이 더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텐데요. 혹시 이번 모의고사를 통해서 혹시 만족스럽지 않은 점수가 나온 학생들이 있을지라도 절대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약점이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절대 감정적으로 대응해서 못 봤다고 시험지를 덮어버리거나 그러지 마시고 이성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을 통해서 어떤 부분에 취약점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기를 바랍니다. 일단 본격적인 그 문제풀이 그 해설 강의를 하기 전에요. 가장 궁금했던 부분들을 먼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올해 아무래도 처음으로 선택 과목이 이제 도입이 됐기 때문에 이 화법과 작문을 선택한 학생과 또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학생이 어떤 부분이 조금 더 어려웠을까? 이에 대한 난이도에 대한 내용이 좀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본격적인 해설 강의를 하기 전에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언어와 매체보다는 화법과 작문이 조금 더 쉬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학생이 화법과 작문을 선택한 학생보다 원점수 부분에서는 손해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존재할 것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변환 점수를 통해서 약간의 점수가 이제 보정이 될 수 있으니까요.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학생들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아까도 처음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본격적인 수능에 대한 학습이 얼마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문법에 대한 기본 개념이 정확하게 학습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학생들에게 약간 좀 희망적인 부분은 이번 문법 부분이 약간 어렵기는 했지만 다만 기본적인 내용들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꾸준히 연습하고 기본 개념을 학습한다면 오히려 문제를 맞추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부분에서 풀 수 있는 시간적인 측면까지 세이브시킬 수 있음으로 해서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희망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독서 파트에 대한 내용을 먼저 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올해부터 수능 국어가 바뀌면서요. 작년 평가원에서 수능 국어 시험을 이렇게 출제하겠다라고 하는 예비평가라고 하는 문제를 이렇게 출제를 했는데요. 그 예비평가에 출제가 된 내용을 따져보면 비문학 지문은 3개 지문이 출제가 됐습니다. 3개 지문이 출제가 됐고 출제된 문항수는 총 17개의 문제가 출제가 돼서요. 각각의 지문에 6문제, 6문제, 5문제 이렇게 출제가 됐던 게 작년 예비평가 독서의 특징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의 지문에 관련된 문제가 많으면 6문제고 적으면 5문제로 출제가 된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냐면 어떤 독서에 관련된 문제를 풀 때 대충 읽고 풀 수 있는 문제는 출제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단락에 대한 내용 혹은 지문 전체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시험으로 출제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서울교육청 모의고사도 마찬가지로 비문학 지문이 3개가 출제가 됐고요. 모든 지문이 대충 읽으면 풀 수 없는, 그러니까 조금 더 정확하고 완벽하게 읽어야지만 풀 수 있는 이런 과정으로 출제가 되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독서를 공부할 때 기본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학습은 대충 읽고 넘어가는 것이 아닌 정확한 이해와 그 이해력을 바탕으로 한 문제에 대한 반응이 필요하다라는 걸 먼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문에 대한 내용을 먼저 이제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선생님이 이제 보려고 하는 지문이 이제 30번부터 34번까지의 지문으로 출제가 된 이제 기술 지문에 해당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지문이 좀 접했을 때
쉽지 않다 이렇게 좀 느꼈을 텐데요. 이게 선생님이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대충 읽어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 기술 지문인데요. 선생님 이제 기술 지문 보기 전에 먼저 이제 기술 지문이 실제 수능에서 이제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기술 지문은 다루는 내용이 뭘 다루나요? 무조건 해당 소재로 나온 것에 대한 작동 원리라고 하는 것을 다루죠. 그렇죠? 작동 원리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지문이 바로 기술 지문인데요. 특히 여러분들이 기술 지문을 읽을 때 주의하셔야 되는 첫 번째 부분이 뭐냐면 어떤 기술적인 화제, 즉 소재에 대해서 작동 원리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특히 단계를 밟아 나가거나 혹은 과정을 거치는 내용을 방식으로 작동 원리를 설명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반드시 문제 출제 요소로 활용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작동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과정이나 단계를 밟아 나가는 방식으로 기술 지문에 대한 작동 원리를 설명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노력해라. 그래서 앞으로 기술 지문이 취약한 학생들은요. 기술 지문에 대한 연습을 할 때 그 작동 원리 부분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보를 잘 정리하는 연습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기술 지문에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 기술적인 부분의 내용을 다루는 화제는요. 일반적으로 뭐를 가질 수밖에 없냐면 한계라고 하는 것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한계. 그래서 이 한계에 대한 내용을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언급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기술적인 내용에 한계가 있다면 그 한계에 대한 반드시 어떤 내용을 같이 제시를 해줘야 될까요? 그렇죠. 그 한계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보완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 기술 지문에서 아셔야 되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한계와 한계에 대한 보완의 내용이 하나의 세트 단위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실제로 수능에서 문제 출제 요소로 활용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자, 우리 지문을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1문단에 있는 내용을 한번 좀 볼게요. 자, 맨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무선 통신인 휴대전화는 800MHz 대역이나 2100MHz 대역 등과 같이 일정한 주파수 대역이 분배되어 있죠. 자, 일정한 주파수 대역이 이제 분배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주파수 대역 중 일부를 특정 이동통신 사업자가 할당받아서 휴대전화 서비스를 공급하는데요. 자, 할당된 주파수 대역 내에서 수많은 사용자들이 자, 이거 잘 보세요. 혼선 없이 무선 통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얘가 필요하죠. 다중 접속 기술이 필요하죠. 자, 여러분들이 기술 지문을 조금 잘 읽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적인 측면은 요 다중 접속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문제나 혹은 어떤 한계를 보완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요 다중 접속 기술의 핵심은 뭐냐면 혼선이 생길 수 있는 부분에서 혼선이 없이 무선 통신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볼까요? 자, 다중 접속 기술이란 여러 사용자가 동일한 주파수 대역 보자. 자, 동일한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기술로요. 자, 부호 분할 다중 접속 이 방식을 예로 들 수 있다는 거죠. 자, 아마 이 부분에서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겠구나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보자. 자, CDMA 방식은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 나오는 거야. 자, 확산 코드를 이용하죠. 자, 확산 코드. 자, 항상 우리 기술 지문에서는요. 그 지문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뭐를 활용하는지 뭐를 이용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설명이 되는 부분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꼭 파악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요 확산 코드를 이용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요 확산 코드가 과연 어떠한 작동 원리를 가지고 있는지 얘를 파악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자. 자, 확산 코드를 이용하여 각 사용자의 신호를 구분하는 방식인데요. 자, 여러 송신자가 동일한 주파수의 주파수 대역으로 동시에 정보를 송신하여도요. 수신자는 자신에게 보내온 정보만 구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니까 일단 이 지문은요. CDMA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지문이죠. 그렇죠? 그리고 CDMA 방식은요. 확산 코드라고 하는 것을 이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요 확산 코드를 이용할 때
어떤 원리를 통해서 이용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으로 가볼까요? 자, 맨 위를 보면 자, 가령이라고 하는 낱말을 통해서 자, 사례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집중해서 보세요. 자, 송신하고자 하는 정보가 자, 1001이에요. 자, 송신하고자 하는 정보가 1001이고요. 그 다음에 확산 코드가 100이죠. 그렇죠. 이렇게 가정하는 거야. 자, 방법은 다음과 같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자,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걸 딱 보니까 먼저라고 하는 낱말이 되어 있죠. 자, 이 먼저라고 하는 이 표준어는요. 여기 나와 있는 확산 코드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단계를 밟아 나가는 과정으로 설명하겠다라는 거죠. 자, 선생님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기술 지문에서 어떤 특정 작동 원리를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단계 혹은 과정을 밟아 나가는 방식으로 설명하는 부분은 무조건 문제 출제로 활용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대충 읽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꼼꼼하고 정확하게 읽어나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보자. 송신하려는 정보와 확산 코드를 결합하기 위한 자, 예를 수행하죠. 얘가 첫 번째야. 얘를 수행하는 거 첫 번째. 자, 첫 번째 단계 나오죠. 그렇죠? 자, 송신하려는 정보와 확산 코드를 결합하기 위한 XOR 연산 얘를 수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자, XOR 연산은요. 자, 비교 대상이 같으면 0이네요. 자, 다르면 1이네요. 얘로 나타내는 연산이다라고 하는 연산 방법의 정의가 이렇게 제시되어 있고요. 자, 한번 계속해 볼까요? 자, 1001이야. 얘는 아까 송신하고자 하는 정보죠. 얘의 맨 앞에 1이야. 자, 맨 앞에 1이에요. 자, 맨 앞에 1을 확산 코드 아까 100이었죠? 100에 요거 잘 봐봐. 각 자릿수와 XOR 연산을 하는 것이야. 자,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자, 그럼 보세요. 송신하고자 하는 정보 맨 앞에 있는 1, 이 1을 확산 코드 100의 각 자릿수와 XOR 연산을 수행하는 거죠. 예를 들면 한번 해볼까요? 자, 이때 1하고 확산 코드 맨 앞에 있는 이 1하고 비교해 보면 어때요? 같죠? 자, 같기 때문에 뭐가 나오는 거야? 0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 1하고 두 번째 있는 이 0하고를 비교해 보면 어때요?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1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또 마찬가지 1이라고 하는 걸 맨 마지막에 있는 0이랑 비교해 보면 다르기 때문에 마찬가지 1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이야. 자, 계속 단계를 밟아 나가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0을 이때 0은 어떤 0일까요? 1001의 두 번째 0이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0을 확산 코드 100에 마찬가지 각 자릿수와 XOR 연산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자, 0을 얘하고 비교해 보면 어때요? 다르기 때문에 1이 나오는 거죠. 자, 1이 나오고 이 0하고 두 번째 0하고 비교하면 같기 때문에 0이 나오는 거고 이 0과 세 번째 0하고 비교해 보면 같기 때문에 또 0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확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1001은요. 12자리가 되는 거야. 12자리에 요렇게로 확산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확산된 신호가 송신이 되는 거예요. 자, 송신이 되는 거야. 자,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자, 계속 읽어볼게요. 자, 수신자는 수신자는 송신자와 동일한 확산 코드를 통해서 중요한 건 동일한 확산 코드를 사용하는 거죠. 아까 확산 코드가 뭐였죠? 100이었죠. 그렇죠? 얘를 통해서 수신된 신호를 원래의 정보로 복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이지? 자, 계속 보자. 12자리. 자, 12자리. 얘야, 얘. 0, 1, 1 이렇게 12자리는 자, 확산 코드가 아까 몇 자리였죠? 세 자리였죠. 얘와 같은 세 자리의 블록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자, 이 12개를 확산 코드가 세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 자리로 블록으로 구분이 된다는 거죠.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블록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 보세요. 첫 블록이야. 자, 첫 블록이면 얘 말하는 거죠. 자, 첫 블록에서 y1 플러스 연산을 수행하는 거죠. 그렇죠? y1 플러스 c1이야. 얘. 자, 예를 들면 얘 0하고 여기 있는 1하고의 비교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y2 더하기 c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1하고 두 번째 0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 여기는 세 번째하고 여기는 마지막 세 번째를 비교하는 거죠. 그럼 뭐가 나올까요? 자, 0하고 맨 앞자리 0하고 1을 비교해 보면 뭐가 나오는 거야? 서로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1이 나오겠죠? 자, 1이 나오고 두 번째 1하고 두 번째 0하고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뭐가 나오는 거야? 1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맨 마지막 1하고 여기는 0하고 비교해를 보니 얘도 다르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 뭐가 나오는 거야? 1이 나오는 거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이지? 자, 두 번째까지 한번 해볼까요? 자, 얘도 마찬가지 어떻게 연산을 하는 거예요? 1하고 확산 코드 1하고 비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뭐가 나오는 거야? 0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0하고 여기는 0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럼 같기 때문에 마찬가지 0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0하고 비교하면 똑같기 때문에 마찬가지 0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수행을 하는 거예요. 자, 다음 블록에서 요 내용이에요. 자, 같은 수행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반복하는 거죠. 자, 그러면 각 블록의 연산 결과는 아까 말했던 111 또는 000 이게 1 또는 0으로 수렴되어서 원래의 정보 1001을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야? 복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자, 지금 이 부분이 CDMA 방식에서 확산 코드를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원리를 단계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중요한 건 요 지문, 우리 수능 이 모의고사는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약점을 찾아서 해결하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처음에 이야기를 했는데요. 앞으로 기술 지문에 대한 내용들을 읽을 때는 특히 단계를 밟아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작동 원리를 설명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조금 더 정확하고 완벽하게 분석하는 연습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일단 보고요. 자, 여기까지 보고 우리 A와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넘어갈 건데요. 자, 31번에 자, 1번과 2번과 3번 선택지를 마저 좀 확인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 A 부분에 자, 1번의 선택지를 보시면요. 자, 송신하려는 정보가 M자리의 정보예요. 자, M자리의 정보이고요. 그 다음에 N자리의 확산 코드로 연산을 수행하는 거죠. 그렇죠? 자, 아까 우리 A 부분에 읽었을 때 아까 송신하려는 정보가 몇 자리였죠? 4자리에 해당이 됐죠? 자, 그리고 확산 코드가 몇 자리였죠? 자, 3자리였어요. 자, 그랬더니 몇 자리로 XOR 연산을 했을 때 확산이 되냐면 총 12자리로 확산이 됐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대입 보면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을 한번 보시면요. 자, 4자리의 확산 코드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 4자리의 확산 코드를 사용하여 만들어진 신호야. 신호를 4자리의 확산 코드를 사용하여 복원하는 거죠. 자, 중요한 건 4자리의 확산 코드를 사용하여 복원하는 거죠. 자, 그러면 4자리의 블록이 필요하다, 구분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까 우리 A 부분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었었죠. 자, 확산 코드의 자릿수에 따라 블록이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자, 2번의 선택지도 적절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3번 선택지를 같이 한번 볼 텐데요. 자, 수신된 신호 011 100, 100, 011을 자, 확산 코드 010으로 복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연산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를 우리가 확인해 보면 아까 우리 A 부분을 보면 어땠어요? 맨 앞에 있는 블록 요거를 끊어야겠죠? 3개 블록으로 이렇게 3자리마다 블록으로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맨 앞에 있는 첫 번째 블록을 보면 이 0하고 뭐를 비교해야 되는 거지? 얘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0과 0이 같기 때문에 뭐가 나와? 0이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첫 번째 블록 두 번째 자리에 1을 확산 코드 두 번째 자리와 비교하는 거죠. 얘도 어때요? 1과 1 같기 때문에 마찬가지 0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블록 세 번째 자릿수의 내용을 확산 코드 세 번째와 비교해 보면 얘는 1인데 얘는 0이기 때문에 비교해 보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1이라고 하는 연산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또 마찬가지 자, 두 번째도 동일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자, 1하고 1을 0하고 비교했더니 비교해보니 다르기 때문에 1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0하고 두 번째 1을 비교했더니 얘도 다르죠. 1이 나오는 거고 근데 맨 마지막 0하고 확산 코드 맨 마지막 자릿수는 같기 때문에 0이 나오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본다면 나머지 선택지의 내용도 적절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자,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자, 여기까지 보고 다시 우리 지문의 내용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A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해 봤는데요. 자, 계속 지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한편이라고 하는 접속어 나오죠. 자, 이거는 내용을 전환시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접속어인 거 아시죠? 자, 계속 읽어볼게요. 자, 2400MHz 대역은요. 자, 산업, 과학, 의료용으로 분배되어 있어서
특별히 할당받지 않아도 누구나 사용할 수 있죠.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요. 자, 2400MHz 대역으로 통신하는 블루투스 기기야. 자, 얘네들은요. 자, 이거죠. 자유롭게 통신하면서도 뭐를 피할 수 있어야 되죠? 자, 혼선이라고 하는 것을 피할 수 있어야 되죠. 자, 그러면 이 블루투스 기기라고 하는 건 자유롭게 통신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혼선을 피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아마 이 블루투스 기기라고 하는 건 혼선이라고 하는 것을 갖는 어떤 한계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블루투스 기기들은요. 주파수 도약 확산 방식을 사용한다는 거지. 그렇지? 자, 얘를 사용해요. 자, 물어볼게요. 왜 사용할까요? 블루투스 기기가 주파수 도약 확산 방식을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뭘까요? 바로 앞에 있는 얘를 피하기 위함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블루투스 기기라고 하는 건 자유롭게 통신하면서 혼선을 피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얘를 활용하기 위해서 주파수 도약 확산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자, 블루투스 통신을 위해서는요. 자, 우선이라고 하는 낱말이 나오는 걸 보니까 얘도 지금 단계적인 내용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을 거야. 자, 읽어볼게요. 자, 블루투스 기기들 간의 무선 통신을 위해 서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확인하고 연결을 설정하는 것이 첫 번째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첫 번째 단계가 필요한 거야. 자, 계속 볼까요? 블루투스 통신을 하고자 하는 기기들 중 어느 한쪽에서 검색 신호를送신하잖아요. 자, 그러면 검색 신호는 주변에 있는 모든 블루투스 기기들로 송신된다라는 거예요. 자, 과정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읽으려고 노력하세요. 자, 그래 보자. 블루투스 기기들은요. 항시 검색 신호를 탐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블루투스 기기들은 항시 검색 신호를 탐지하고 있고요. 검색 신호에 응답을 한다라는 거야. 항시. 자, 응답한 기기들 중 통신을 원하는 기기를 선택하면요. 자, 페어링이 완료가 되는 거예요. 자, 이때부터 기기들 간의 통신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기기들 간의 통신이 이루어지더라도 블루투스 기기들은요. 주변에서 보내오는 검색 신호를 계속 탐지하고 검색 신호에 응답하는 이런 원리를 갖고 있는 게 바로 블루투스 기기의 사용 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 질문 볼게요. 자, FHSS 방식이야. 얘를 사용하는 블루투스 통신에서는요. 2400MHz부터 2480MHz까지의 주파수를 1MHz 단위로 나누어서 79개의 채널을 생성하고 79개의 채널 중 몇 개를 선택하여 이동하는데요. 자, 이때 채널을 선택하는 패턴을 뭐라고 부르냐면 확산 패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보면 밑줄 친 가를 보면 블루투스 기기들은요. 여러 개의 주파수를 확산 패턴에 따라서 1초당 1600번 이동해 가며 통신을 한대요. 자, 이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밑줄 친 가 여러 개의 주파수를 확산 패턴에 따라 1초당 1600번 이동해 가며 통신을 하는 요 이유가 바로 뭘까요? 이게 바로 아까 말했던 FHSS 방식이 사용되는 이유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잠깐 지금 앞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아까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자, 블루투스 기기들은요. 앞단락에 나와 있는 블루투스 기기들은 자유롭게 통신하면서도 혼선을 피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요 자유롭게 통신하면서 혼선을 피하는 게 블루투스 기기에서 가장 중요하고 요거를 위해서 주파수 도약 확산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건 아까 우리가 읽었었던 밑줄 친 가 이 부분 한번 볼까요? 블루투스 기기들은 여러 개의 주파수를 확산 패턴에 따라 1초당 1600번 이동해야만 통신하는 이유는 두 가지겠죠. 첫 번째가 뭘까요? 바로 아까 말했던 자유롭게 통신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와 또 하나는 뭐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혼선이라고 하는 것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요 밑줄 친 가에 관련된 문제가 저렇게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잠깐 확인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34번 문제인데요. 자, 가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
값을 고르시라는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아까 말했던 요 가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건 두 가지였었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과 또 하나는 혼선을 피할 수 있는 것. 이 두 가지의 내용이 바로 밑줄 친 가의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이 나와 있는 선택지를 우리가 확인해 보면 정답은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여기 볼까요? 블루투스 통신에서 사용하는 주파수 내역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즉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과 또 그 주파수 대역에서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게 자, 어떤 기술 지문에서 한 개와 한 개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는 방식에 대한 내용을 연결하며 파악할 수 있는 건 정말로 중요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자, 지문의 내용으로 자,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락인데요. 자, 이제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림이 나와 있고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선생님이. 자, 확산 패턴은 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자, 천이 레지스터와 XOR 연산을 이용해 만들 수 있어요. 자, 여기도 지금 작동 원리가 나오는 거야. 자, 작동 원리가. 자, 각 시행에서 각각의 천이 레지스터에 저장된 값은요. 오른쪽의 천이 레지스터로 이동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이동한다라는 거야. 자, 이렇게 이동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때 천이 레지스터 4죠? 얘가 가지고 있던 값이 출력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천이 레지스터 4에 해당이 되는 것이 출력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얘가 출력이 되고요. 자, 비어진 천이 레지스터 1이야. 왜일까요? 얘가 이렇게 이동을 하기 때문에 얘가 출력 값으로 나오면 천이 레지스터와 오른쪽으로 한 칸씩 이동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은 비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이때 비어진 천이 레지스터 1은요. 자, 얘는 이전 시행이야. 자, 이전 시행이야. 이전 시행의 천이 레지스터 3과 천이 레지스터 4의 값을 뭐 하는 거예요? XOR 연산을 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자, 천이 레지스터 4와 천이 레지스터 3을 XOR 연산을 한다는 거죠. 자, 아까 XOR 연산은 어떻게 하죠? 비교해서 같으면 0, 다르면 1이었잖아요. 그렇죠? 자, 예를 해서 채운다라는 거야. 그렇죠? 자,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각 천이 레지스터의 초기 값이 1111이에요. 자, 1111이야. 자, 한번 적어볼까요, 여기? 자, 1. 천이 레지스터의 값이 1111이라는 거야. 자, 여기 이제 출력 값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출력 값이 이렇게 나올 텐데, 자, 보자. 각 시행에 따라 출력된 값은 이렇게 된다라는 건데요. 자, 요 내용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1111이야. 천이 레지스터 1, 2, 3, 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맨 마지막에 있는 천이 레지스터 4의 값이 출력 값으로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이렇게 나와. 그러면 레지스터 1부터 2, 3이 오른쪽 한 칸씩 이동하기 때문에 111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가 비어진다라는 거야. 천이 레지스터 1의 값이 비어지는 거죠. 그럼 여기를 뭐로 채우냐면 이전 시행이야. 자, 이전 시행이니까 얘를 봐야겠죠. 천이 레지스터 4와 천이 레지스터 3의 값을 XOR 연산을 수행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1과 1을 비교하면 같다 다르다? 같다. 그럼 뭐가 나와야 되는 거지? 여기에 0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렇죠? 자, 한번 더 해볼까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레지스터 값이 또 출력 값으로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이동하는 거야. 이렇게 이동해. 자, 오른쪽으로 한 칸씩 이동하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 또 비어진다라는 것이. 여기 또 비어지면 이전 시행의 천이 레지스터 4와 천이 레지스터 3의 값을 비교하는 거죠. 그러면 얘도 똑같기 때문에 뭐가 나오는 거야? 0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그 다음에 또 출력값이 1 이렇게 또 나오겠죠. 그럼 여기 또 1이 나오고 여기 0, 0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전 시행의 천이 레지스터 4와 삶을 비교해야 되는데 이 두 개 비교하니까 어때요? 똑같죠. 그래서 0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자, 요런 과정으로 해보면 요 값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 값이 나온다라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따라서 선택하려는 채널의 개수를 고려하여 자, 출력된 값들을 변환하면요. 다양한 확산 패턴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또 보세요. 자, 그리고
블루투스 기기들이 동일한 확산 패턴으로 통신하더라도 페어링된 시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페어링된 시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혼선이 일어날 확률이 되게 낮다라는 거야. 그렇죠? 자, 그러면 확산 패턴을 다양하게 만들면 혼선을 줄일 수 있는 거고 또 확산 패턴이 같을지라도 페어링된 시간이 다르다라면 혼선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요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가요? 여기는 이 작동 원리를 단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한번 보고요. 자, B와 관련된 문제, 자, 4번과 5번의 선택지를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의 선택지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각 천이 레지스터의 초기 값이 0, 1, 1, 0이에요. 자, 이거 한번 적어볼까요, 선생님이? 0, 1, 1, 0이야. 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시행으로 출력되는 값을 물어보고 있죠. 자, 세 번째 시행으로 출력되는 값. 자, 제일 먼저 어떤 값이 출력되어서 나오겠죠? 0이 출력값으로 먼저 나오겠죠. 그렇죠? 그럼 얘네들이 오른쪽씩 천의 레지스터로 이동하니까 두 번째 출력값으로 나오는 건 뭘까요? 1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세 번째로 출력값이 나오는 건 바로 뭐가 될까요? 마찬가지 1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출력되는 값은 0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1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자, 한번 보자. 자, 5번 선택지 한번 볼까요? 천이 레지스터 3과 천이 레지스터 4의 초기 값이 각각 0이야. 그러면 천이 레지스터 3도 0이고 천이 레지스터 4도 0이라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시행 후에 천이 레지스터 1은요. 1은 어떻게 될까요? 천이 레지스터 3과 천이 레지스터 4의 값이 0, 0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얘를 XOR 연산을 하면 동일하기 때문에 뭐가 나올까요? 0으로 채워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5번의 선택지도 적절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자, 여기까지 보고 우리 지문을 다 확인해 볼 수 있었었는데요. 자, 이제 순차적으로 문제 같이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번에 자, 1번의 선택지를 보니까요. 자, CDMA 방식이야. 자, 여러 사용자가 동일한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기술에 이거 적절한 거죠. 1문단에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이었어요. 자, 이번에 이동통신 사업자는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에서 휴대전화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도 당연히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3번에 블루투스 기기니까 아마 3문단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산업, 과학, 의료용으로 분배되어 있는 2400MHz 대역으로 통신하는 것도 맞습니다. 자, 우리 4번 선택지를 잠깐만 한번 볼까요? 자, CDMA 방식에서 자, 송신자와 수신자는 자, 서로 다른 확산 코드를 이용하나요? 아까 우리 A로 묶여져 있는 부분을 보면 서로 다른 확산 코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동일한 확산 코드를 사용하고 있죠. 얘도 답대를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은 4번이 자, 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에 블루투스 기기들의 페어링을 위한 검색 시에는 주변에 있는 모든 블루투스 기기들로 송신이 된다는 건 우리가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자, 3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은 그림이 좀 크게 나와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어렵다 이렇게 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 그림에 대한 내용 혹은 지문에 나와 있는 정보를 조금 더 정확하게 파악했다라면 요 내용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여기 보면 주파수 도약 확산 방식이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얘와 관련하여 자, 보기 1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르셔라는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자, 보자. 다음은 혼선이 없어요. 통신하고 있어요. 자, 중요한 건 혼선이 없는 거야. 혼선이 없는 거. 자, 블루투스 기기들의 확산 패턴에 따른 채널 선택을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 있는 그림을 잠깐만 보시면요. 자,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주파수야. 자, 여기 기기 1과 기기 2의 내용으로 지금 나뉘어지고 있는데요. 자, 기기 1은 어떠니? 요렇게 이동하고 있고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 기기 2는 요렇게 이동하고 있는데요. 딱 보니까 어떠니? 혼선이 없죠, 지금. 혼선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주파수 도약 확산 방식에 대한 내용을 읽었을 때 혼선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었었냐면 일단은 첫 번째는 이거죠. 확산 패턴이 뭐 할 수 있다?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확산 패턴이 다를 수 있다는 것 하나와
또 지문 맨 마지막 단락 마지막 문장을 확인해 보시면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동일한 확산 패턴을 갖고 있더라도 뭐가 다르면, 페어링이 다르면 뭐가 달라질 수 있다? 혼선을 방지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여기 기기 1번과 기기 2번에 혼선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아마 두 가지의 이유라고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뭐가 다르다? 확산 패턴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 하나와 또 하나는 동일한 확산 패턴을 갖고 있더라도 뭐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페어링이라고 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페어링된 시간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과 이제 적절한 것을 우리가 좀 골라보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보자. 기기 1과 기기 2는 모두 자 100분의 1초마다 채널을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맞는 내용이죠. 지문에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얘들아, 검색 신호를 탐지할 수 없나요? 아니죠. 우리 블루투스는 항상 항시 검색 신호를 탐지할 수 있다라고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A 부분은 적절하지 않은 부분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또 기기 1과 기기 2는 모두 1MHz 단위로 형성된 79개의 채널 중 몇 개를 선택하는 패턴을 보인다. 이것도 우리 지문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죠. 얘도 적절한 선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새로운 기기가 기기 2와 동일한 패턴으로 채널을 이동하더라도 그렇죠? 동일한 패턴으로 채널을 이동하더라도 자, 페어링된 시간이 다르다라면 그렇죠? 혼선이 일어날 확률이 매우 낮겠죠. 이게 아까 우리 읽었었던 내용이었었죠. 그렇죠? 자, 또 알파벳 D를 한번 볼까요? 자, 기기 1과 기기 2가 동시에 채널 이동을 시작하였지만 혼선 없이 통신하는 것은 확산 패턴이 서로 다르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자, 선생님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 그림에서 기기 1과 기기 2의 내용이 혼선이 일어나지 않은 이유는 두 가지였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확산 패턴이 다르거나 아니면 동일한 확산 패턴을 갖고 있더라도 페어링된 시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혼선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지문을 같이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D의 부분도 적절한 선택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자 답은 이렇게 B, C, D에 해당이 되는 5번이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33번 문제는 기억과 니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건데요. 자, 기억은 확산 코드가 되겠고, 자, 니은은 확산 패턴인데요. 자, 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뭐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기억 1번이 자, 기억은 수신된 신호, 수신된 신호죠. 확산 코드 원래의 정보로 복원하는 데 사용이 되는 거, 요게 적절한 선택지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요 내용은 이렇게까지만 자,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기술 지문에 대한 내용을 같이 한번 확인해 봤고요. 자, 이제는 문학 파트로 이제 넘겨보도록 할 텐데요. 그 문학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좀 우리가 바뀐 이 국어 영역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올해부터 바뀐 국어 시험의 중요한 특징이 두 가지가 있죠. 그 첫 번째가 아까 초반부에도 언급했던 바로 선택 과목이 이제 도입이 됐다라는 게 첫 번째일 텐데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바로 EBS 연계율의 변화죠. 그렇죠. 자, 작년까지 EBS 교재의 연계율이 70% 정도가 출제가 됐다라면 올해부터는 EBS 교재 연계율이 50%로 줄었죠. 그것도 이제 간접 연계 방식으로 출제를 하겠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우리가 EBS 교재에서 연계율이 70%가 정도가 됐을 때 학생들이 체감상 가장 많이 연계율을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문학이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문학 파트가요. 이제는 연계율이 줄어들므로 해서 EBS의 도움을 이전보다는 덜 받을 수밖에 없다. 또 쉽게 말하면 EBS 교재에 나오지 않는 낯선 작품들에 대한 출제가 더 늘어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자, 문학에 대한 공부를 하는 방법적인 측면을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요. EBS 교재 연계율이 50%로 줄긴 했지만 그 50%를 우리는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EBS의 교재를 공부하는 건 기본적으로 하시는 것들이 필요할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낯선 작품에 대한 비중이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낯선 작품에 대한 감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는 것들도 같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낯선 작품을 읽어나갈 수 있는 능력, 또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해결해 갈 수 있는 방법은요. 바로 기출 문제를 활용하는 것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출제가 되었던 기출 문제들에 나와 있는 문학 작품들은요. 아마 올해 고3인 학생들과 실제로 재수하는 학생들에게 있어서는요. 낯선 작품에 해당이 되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낯선 작품에 대한 내용의 대응력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기출 문제에 나와 있는 작품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 능력과 작품에 대한 감상 능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문 하나를 좀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번에 출제가 되었던 22번부터 25번까지의 고전시가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작년에 출제가 되었던 고전시가의 방식과는 올해는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자, 작년까지 출제가 되었던 고전시가는 단순하게 지문에 작품만이 제시가 되고 그 작품에 대한 내용을 그냥 푸는 문제로 출제가 됐다면요. 이제 바뀐 고전시가의 핵심은요. 이렇게 작품과 함께 모두 같이 나오냐면 그 작품에 대한 설명, 즉 정보들이 같이 언급되어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요 지문을 읽을 때 작품에 대한 내용이 해석이 되지 않더라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요 작품에 대한 설명이 그 앞뒤에 다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고전시가의 작품을 읽어나가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고전시가가 약간 좀 변했기 때문에 이 지문을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할 건데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고전시가의 연정이라는 주제와 얘들아 연정은 뭐 남녀간의 사랑과 이별이죠. 자, 달이라는 소재가 결합하는 애정시조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시조들에서 달은요. 시적 정황이나 함께 언급되는 다른 소재들과 정서적으로 연결되어 몇 가지 기능을 발휘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럼 아마 여기 나와 있는 고전시가는 바로 달이라고 하는 것과 또 다른 소재들과 어떻게 정서적으로 연결되어서 어떤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여러 가지의 작품을 가지고 설명하겠구나라고 하는 내용을 갖고 있는 지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떤가요? 지금까지 출제가 됐던 고전시가와는 사뭇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죠. 그렇죠? 아마 이번 수능에서 고전시가는 이런 방식으로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볼까요? 먼저 자, 애정시조에서 달은요. 임과 이별하는 배경을 형성하고 있다는 거지. 자, 임과 이별하는 배경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면 아마 여기에 나와 있는 작품은 읽어서 해석이 되면 좋겠지만 해석이 되지 않아도 이 작품은 임과 이별하는 배경을 형성하기 위해서 달이라고 하는 것을 활용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정보를 파악한 상태에서 읽을 수 있겠죠. 그러면 조금 더 쉽게 이 작품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달이 뜨자 배가 떠나죠. 달이 뜨니까 배가 떠나니까 지금 이별의 상황인 거야. 인제 가면 언제 오리. 만경창파에 가는 듯 돌아옴새. 가자마자 돌아오라는 것이야. 자, 밤중만 지국총 소리에 애 끊는 듯 하여라. 애가 끊어질 듯 하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건 임과 이별하는 배경을 달이라고 하는 소재를 활용해서 표현하고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거죠. 자, 중요한 건 요 지문, 이 작품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 볼까요? 자, 가의 달은요. 화자와 님이 달밤에 이별하는 상황을 형상화하는데, 자, 이별하는 상황을 형성하는 데 활용하는 소재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설명 다 나와 있다라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그 고전시가의 작품이 해석이 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이 작품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계속 볼까요? 다음으로 애정시조에서 달은요. 화자의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자, 달이라고 하는 건 화자의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는 거야. 그러면 아마 밑에 나와 있는 나와 답원 작품은 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기능을 담당하고 있을까요? 화자의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달의 모습이 나타나겠죠. 그렇죠? 그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나와 답원 작품을 읽어나가면 된다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자, 객창 돋는 달의 두견이만 우지지죠. 달이야 지금. 자, 엊그제 님을 여희고, 우리 여희는 건 이별하는 거죠. 자, 이별하고요. 하물며 객리로다. 객지에 있어요 지금. 그렇죠? 자, 밤중만 난간에 의지하여 지는 달만 하고 끝났어요. 그렇죠? 뭔가 애매하게 끝났죠?
그렇죠? 아마 밤중에 난간에 의지하여 지는 달만 바라보며 아마 뭐 한숨 쉬거나 울거나 뭐 이렇게 하고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 나타나는 시적 화자는 달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정서가 심화되고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달이라고 하는 건 앞에 나와 있는 화자의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밑에 답원 작품도 한번 볼까요? 자, 주렴에 비친 달과 멀리 오는 옥적 소리야. 옥피리 소리예요. 자, 천수 만하늘 내 어이 돋우는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달이라고 하는 것과 이 옥적 소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시적 화자의 천수라고 하는 근심과 한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심화시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달이라고 하는 건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화자의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어때요? 천리에 님을 이별하고요. 잠 못 들어 하노라 라고 하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작품을 읽어나가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계속 좀 볼까요? 자, 서정시에서는요. 특정한 소재가 화자의 감정을 촉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나와 달의 달이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나와 달의 달은요. 이미 발생한 이별의 상황과 결합되어서 화자의 수심을 불러일으키는 여기다 화자의 수심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자, 이 작품의 주제가 바로 나오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전시가 자체가 해석이 되지 않더라도 요와 같은 설명을 통해서 그 작품의 내용적인 부분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한 자, 애정시조에서 달은요. 님이 부재한 상황에서 화자와 님을 뭐 해주는 기능? 이어주는 기능도 담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또 다른 게 그러면 밑에 있는 라의 작품에 해당이 되는 달은 어떤 달일까요? 님이 부재한 상황에서 화자와 님을 이어주는 기능을 담당하는 게 바로 라번 작품에 나오는 달의 기능이라는 거죠. 자, 한번 해볼까요? 자, 내 마음 버혀내어 잘라내어서 저 달을 만들고 싶다라는 거죠. 그렇죠? 구만리 장천에 번듯이 걸려서 고운님 계신 곳에 가서 빛이여나 보리라. 자, 시적 화자가요. 내 마음을 잘라서 달을 만들어서 고운님 계신 곳에 찾아가서 빛이여나 보리라.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시적 화자가 만들고 싶어하는 이 달이라고 하는 건 시적 화자와 님을 이어주는 매개체로서, 즉 이어주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달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선생님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작품의 내용이 굳이 해석이 되지 않아도 여기 있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작품에 대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도 마찬가지겠죠. 저기 있는 마번 작품도 앞에 있는 내용과 동일하게 여기에 나와 있는 달이라고 하는 시어는 아마 님과 화자를 이어주는 기능을 담당하는 달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는 작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달아, 밝은 달아, 님의 창전 비친달아. 봐봐. 꽃 같은 우리님이, 꽃 같은 우리님이야. 앉았더냐 누웠더냐. 저 달아, 지금 달에게 네가 본대로 일러라 소식이나 네가 본대로 님에 대한 소식을 말해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요 달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로 쓰이고 있을까요? 바로 님에 대한 소식을 나에게 말해주는 존재, 즉 님과 나의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계속 한번 볼까요? 자, 달은 문학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화자와 님 사이를 정서적으로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나오죠, 여기. 자, 달은 서로 다른 공간에 있는 두 사람이 동시에 바라볼 수도 있고요. 또 두 사람을 동시에 비춰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라와 마의 화자는 님과 떨어져 있지만 님 역시 어느 곳에서든지 달 아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달을 통해 두 사람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상상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어떤 각각의 작품에 대한 설명이 무조건 제시되어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 볼게요, 이제. 자, 지금까지 언급한 애정시조에 나타나는 달의 작중 기능들은요, 우리 문학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연정이라는 주제와 달이라고 하는 소재가 결합한 시간은 수천 년 동안 여러 나라에서 자, 창작되고 향유되었다라는 거야. 자, 그러므로 우리의 애정시조와 달을 바라보며 님을 그리워하는 외국의 시가를 비교해서 읽는 활동은
한국 문학의 보편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뒤에 문제에도 외국의 시가와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죠. 그렇죠? 자, 우리 애정시조에 나타나는 달의 작중 기능들은요. 중국의 당시나 일본의 와카 등에서도 그 사례를 발견할 수 있고요. 자, 이를 통해 시대나 나라가 달라도 문화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보편성 예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요 지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셔야 될게요. 자, 선생님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전 시가의 출제 방식이 이전과는 약간 다른 방식으로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단순하게 작품을 읽고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작품을 제시하고 그 작품의 설명을 같이 추가함으로 해서 그 설명들을 작품에 잘 적용하면서 읽어나갈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이런 문제로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 같이 한번 좀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아까 각각의 작품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봤는데요. 자, 1번에 자, 가의 달은 배의 출항과 관련된 것으로 아까 이별한 상황이었죠. 아까 가의 달이라고 하는 건 어떤 내용을 드러내고 있는 달이었냐면 이별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는 이런 내용을 드러내주는 달이었죠. 화자와 님이 헤어지는 시간적 배경을 알려준다. 기능과 동일하게 일치합니다. 그렇죠? 자, 이번에 자, 나의 달은요. 자, 나의 달은 화자가 타향에서 바라보는 것으로 두견이라는 소재와 정서적으로 연결되어 화자의 정안을 돋우어주고 있다. 자, 아까 우리 나의 달은 어떤 기능을 하는 달이었죠? 시적 화자의 정서를 심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달이었죠. 그대로 맞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 3번에 다의 달, 다도 마찬가지야. 화자의 내면을 빗대어 표현한 것으로 옥적이라는 소재와 어울려 님을 위한 화자의 정성을 강조한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옥적이라고 하는 소재와 어울려 님을 위한 화자의 정성을 강조하는 거 맞나요? 아니죠. 여기 있는 달과 옥적이라고 하는 것은 시적 화자의 정서를 더욱더 심화시키는 이런 기능을 담당하는 거지 화자의 정성을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3번의 선택지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4번에 라의 달은 화자의 마음이 투영된 건 맞는 거죠. 그렇죠? 서로 떨어져 있는 님과 화자를 이어주는 매개물 달의 기능과 똑같아요. 그렇죠? 자, 5번에 마의 달은 화자가 궁금한 점을 묻는 상대로 설정된 것으로 님의 사정을 화자에게 알려줄 수 있는 전달자다. 이게 아까 님과 화자를 연결시켜주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부분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22번의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 23번 문제로 바로 갈 건데요. 자, 문제를 한번 보시면요. 자, 보기의 A부터 E 중에서 가, 마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을 고르셔라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여기 확인해 볼까요? 자, 읽어볼게요 한번. 자, 시조는 형식적 제한이 견고해서 최소한의 표현으로 최대한의 의사를 전달해야 되고 주관적인 내용에 대해 공감을 얻어야 하므로 관습적인 발상과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건데요. 애정시조에 나타나는 이러한 발상과 표현에는 볼까요? 이별과 관련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는 청각적 심상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아까 우리가 지문을 봤을 때 자, 요 내용 잠깐만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요 내용 확인해 보면 자, 이 부분이죠. 자, 이 부분이 아니고 미안합니다. 자, 여기 보면 가본에 지국총소리라고 하는 청각적 심상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렇죠? 이는 이제 적절한 선택지고 또 우리가 또 확인해 보면 여기 또 옥적소리라고 하는 낱말을 통해서 청각적 심상이 나타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자, 그 다음에 B를 보니까요. 이별한 후에 심적 고통을 불면의 상황으로 나타나는 것. 자, 불면의 상황이라고 하는 건 잠을 못 이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잠을 못 이루는 이 내용에 관련된 작품도 같이 한번 좀 확인해 보면요. 자, 어디 나와 있나요? 자, 여기 보면 다본 작품이죠. 천리의 님을 이별하고 잠 못 들어 하노라 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자,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대로 여러분들 쫓아가서 자,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좀 보면 그 다음에 C를 한번 볼까요? 수를 통해 이때 수라고 하는 건 숫자를 얘기하는 거죠. 감정의 깊이를 드러내는 것. 이거는 뭐 찾지 않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지문을 읽었던 부분에서요. 천수, 만한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천수와 만한에서 천과 만은 숫자를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알파벳 D를 보면 의인화된 사물에
이별의 책임을 전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전가하는 건 떠넘기는데 요 내용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답은 4번이 자 답이 되겠고요. 자, 알파벳 1을 보면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사물에 님을 빗대어 표현하는 것. 이것도 찾지 않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부분에 꽃 같은 님이라고 하는 존재로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5번의 선택지도 적절하다.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4번 문제를 같이 한번 볼 텐데요. 자, 나와 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자라는 문제가 나와 있는데, 자, 표현상의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죠. 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표현상의 특징들에 대한 개념어들을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익히고 넘어가는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실제로 학생들이 문학을 틀리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는 선택지들의 개념어를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자,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꼭 공부를 좀 하셔야 된다. 자, 나와 달리 자, 다는 연세와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 연세라고 하는 건 앞에 있는 내용의 끝을 계속 이어받는 형태를 취하는 거죠. 그렇죠? 요거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요거. 자, 그다음에 자, 다와 달리 나는 자, 특정한 소재를 활용한다. 시간의 경과를 드러내고 있다. 자, 그러면 이번의 선택지가 적절한 내용이 되려면 나번 작품은 특정한 소재를 활용해서 시간의 경과를 드러내면 되겠죠. 자, 잠깐 우리 직접 나번 작품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나번 작품을 확인해 보면 자, 보세요. 객창, 달이 뭐하고 있지? 돋았죠. 객창 돋는 달에 두견이만 우지지는 거예요. 자, 엊그제 님을 여의고 하물며 객리로다. 자, 보세요. 밤중만 난간에 의지하여 달이 뭐하고 있어요? 이제 지고 있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에서 달이 돋고 달이 지다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시간의 경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다번 작품에는 시간의 경과가 나타나 있지 않아야 되는데 자, 다번 작품 마저 보면요. 주렴에 비친 달과 멀리 오는 옥적 소리 천수만환을 내 어이 돋도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천리의 님 이별하고 그냥 잠 못 들어 하는 거지 시간의 경과의 모습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그 문제의 답을 보면 답은 2번이 적절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 3번 선택지 마저 한번 해볼까요? 자, 3번 선택지 한번 보시면 자, 나는 원경에서 근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원경은 먼 곳을 바라보다가 가까운 곳을 바라보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 있어야 되는데요. 얘를 흔히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시선이라고 하는 것이 이동했다. 즉 시선의 이동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시선이 이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눈이 움직이는 거지. 눈이 움직인다라는 건 눈만 움직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자, 뭐냐면 시적 화자가 바라보는 구체적인 대상이 변화해야 되는 거죠. 시적 화자가 바라보는 실제 사물이 변화돼야 되는 거야. 그게 시선의 이동인 거야. 그래서 시선의 이동은 또 다른 말로 뭐라고도 이야기를 하냐면 구체적인 대상의 변화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이 이동이 되고 있다라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 있어야 될까요? 시적 화자가 처음에는 먼 곳에 있는 사물을 바라보다가 그 다음에는 가까이 있는 사물을 바라본다면 그게 원경에서 근경으로의 시선 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다는 근경에서 원경으로 화자의 시선이 이동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맞는지 얘는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나본 작품 한번 볼까요? 자, 나본 작품에 자, 시적 화자가 지금 뭐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객창 돋는 달이야. 달의 두견이만 우지지고 있죠. 자, 달과 두견이 얘를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또 엊그제 딤 여의고 하물며 객리로다. 밤중에 난간에 의지지는 달만 바라보죠. 어떠니? 계속 멀리 있는 달과 달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원경에서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우리 다번 작품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주렴에 비친 달, 멀리 오는 옥적 소리. 얘는 볼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렇죠?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천수만환을 내 어이 돋우는다. 천리의 님 이별하고 잠 못 들어 하고 있죠. 이거는 어떠니? 시적 화자가 바라보는 대상이 달이라고 하는 소재로 고정되어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죠. 이런 것들은 시선의 이동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자, 이렇게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4번 선택지를 보면요. 자, 나와 다른 모두 대상과의 제외를 확신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또 이번에 나와 다는 모두 종장의 마지막 구절을 불완전하게 종결한 시적 여운을 주고 있는 건 나번 작품에는 해당이 되지만 다번 작품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같이 한번 볼게요. 자, 25번 문제를 마지막으로 좀 보시면 자, 윗글을 바탕으로 자, 보기에 선생님이 제시한 과제에 대해 학생이 수행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라는 문제인데요. 자, 여기 보면 선생님이 다음은 당나라 장약허의 춘강화야 라고 하는 시의 일부라는 거죠. 자, 아까 우리 지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중국의 시와 우리나라 시를 비교하면서 감상하는 것들은 되게 좋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자, 우리의 애정시조와 비교해 읽으면 문학의 보편성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작품이 되는 거고요. 지난 시간에 배운 달의 세 가지 기능, 기억부터 디귿이 다음의 시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탐구해 보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기억은 어떤 기억이었었냐면 이별한 상황을 드러내주는 달, 또 니은은 시적 화자의 정서를 심화시켜주는 달, 또 디귿은 화자와 님을 연결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는 달이었어요. 그렇죠? 자, 여기는 작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가련하다. 누대 위에서 배회하는 달이야. 누대 위에서 배회하는 달이네요. 그렇죠? 자, 헤어진 이의 경계를 비추고 헤어진이니까 얘는 벌써 이별했네요. 이별의 상황이 아니고 이별 후에 쓰여진 작품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별 후에 쓰여진 작품이야. 자, 주렴 사이에는 걷어도 사라지지 않고요. 다듬이돌 위에는 털어도 다시 오는 거죠. 뭐가? 달이. 그렇지? 사라지지 않고 털어도 다시 오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 내용 볼까요? 이제 서로 달을 바라보아도 서로 들을 길은 없으니 달빛조차 흘러가 님을 비춰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배웠었던 달이라고 하는 것의 기능과 연결해서 우리가 파악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선택지 마저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을 한번 볼까요? 이별한 이후의 상실감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자, 여기까지 맞죠? 아까 이별 이후의 상황이었어요. 이별하는 상황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는 달의 기능은 찾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또 이번에 화자가 가련하다라고 탄식하고 있으므로, 그렇죠? 자, 달은 화자의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기능 괜찮죠? 그렇죠? 가련하다. 그 다음에 밑에 한번 볼까요? 털어도 다시 오네라며 달이 사라질까 봐 걱정하는 모습으로 보아. 여기까지 한번 볼까요? 자, 털어도 다시 와. 뭐가 털어도 다시 오죠? 달이라고 하는 것이 털어도 다시 오는 거죠. 지금 이게 달이 사라질까 봐 걱정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건가요? 달이 사라질까 봐 걱정하는 모습이 아니고, 그렇죠? 이 달이라고 하는 것이 끝까지 나에게 비추는 이런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내용으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자,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디귿의 서로 달을 바라보아도는 이별한 두 사람이 같은 달을 바라본다라는 거. 그렇죠. 연결해 주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달빛조차와 님을 비춰보리라를 통해 이별한 두 사람은 달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상상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도 적절한 선택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문학까지 해서 자, 이렇게 공통 과목의 독서와 자, 문학에 대한 내용을 같이 이렇게 확인해 봤는데요. 올해 좀 바뀐, 좀 변화된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아마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저는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아직까지는 우리에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들이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요. 자신이 갖고 있는 약점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여러분들이 분석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좀 하시고 앞으로 그런 노력들을 계속 해결해 나가서 수능 시험에 잘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공통 과목에 대한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